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텐 증병준입니다. 광주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르십니까? 인권도시, 문화도시 같은 좋은 의미의 단어들도 있지만 어느 때부턴가 회색도시라는 단어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화중심 도시에 빗대어서 아파트 중심 도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광주에 대한 이런 평가는 이 내부에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보다 외부에서 온 전문가들이 훨씬 더 혹독한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된 건물들을 지을 때 대부분 광주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위원회만 제대로 잘 해도 광주의 건축이 이러진 않을 텐데 라는 지적도 받습니다. 최근 광주시가 도시계획위원회를 새로 구성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변화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하고 또 어떻게 바꿔야 할지 오늘 함께 토론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배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반재신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되셨습니다. 변원섭 참여자치 21 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 국장님,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참 말은 많이 듣는 조직이긴 한데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예. 도시계획위원회는 토지이용이라든가 도시개발이라든지 용도지역 변경이라든지 이것에 대한 타당성, 적합성, 적절성을 심의 자문하는 법지형위원회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를 건립할 때 도로, 공원, 기반시설이라든가 층수, 용적률 등을 심의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이렇게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최근에 새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앞두고 광주시가 일단 혁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시겠다고 하신 건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세칙을 처음으로 제정을 했습니다. 그 관련 조례, 국토부 지침, 타시도 사례 등을 종합해서 만들었는데요. 총 7, 8개가 있습니다만은 크게 핵심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의 권익을 좀 강화했습니다. 그동안에 그 도시계획 사업에 따른 시민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었습니다만 이거를 공식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결정을 미리 알려드리고 시민들이 의견이 있는 경우에 공식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도록 했고요. 종전에는 또 현장 확인에 대해서 특별한 경우에만 현장 확인을 갖췄는데 이번에는 모든 시민의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고 드론 영상을 띄워서 현장 가지 못하신 분들도 그 계획안뿐이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살필 수 있도록 이렇게 했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에 현업하고 있는 분들은 이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해 당사자가 있을 수 있고요. 건축사나 기술사 분들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이긴 합니다만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전혀 위촉하지 않았다. 그래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살필 수 있는 그런 운영 세칙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광주시가 이렇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정안, 혁신안을 만들었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는데 반 의원님, 이 혁신안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 이런 입장을 보도자료를 내셨어요. 예.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십니까? 이제 우선은 시민사회로부터 도시계획위원회가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시에서 이를 받아서 개선해 보겠다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런 점에서는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에 시 국장이 표현했다는 7, 8개 정도의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이제 그런데 이 혁신안을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미흡했던 부분을 어떻게 보완이 가능했는가. 이제 이걸 제가 좀 받아볼 때는 세 가지 측면에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혁신안이 진정성을 담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혁신안이 시급성을 확보하고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표현을 그렇습니다. 개혁성은 좀 들어있느냐 이런 문제가 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정성이란 뭐냐. 혁신안이라는 이것은 과거에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 뭔가 고칠 점이 있다. 그러니 이런 점을 반성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야기해야 되는데 시는 지금까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잘못했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안만 내놨습니다. 법률도 이배가 없다. 조례에도 크게 문제 없다.
근데 그렇게 잘못이 없는데 왜 혁신을 내는 겁니까? 뭔가 우리가 부족하다, 뭔가 아직까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게 좀 자기 반성이 있는 상황이 돼야 되는데 세상 일어나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잘못했는데 이 잘못을 고치겠다 이렇게 말을 해놓고요 고치지 못한 것이 다 반사입니다. 그런데 뭔가를 개선했을 때 개선에 대해서 좀 그런 표현이 좀 그래야 할 것 같고요. 지난번 이게 뭐 실명은 그러지 않겠지만 모 위원께서 사표를 냈을 때도 이 역시도 사표를 냈지만 큰 문제 없다. 당사자는 물론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자체도 왜 사표를 냈을까? 이럴 때 좀 문제점도 시에서는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반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데 결국 이런 것들은 뭐냐? 조례나 이런 위반이 없다는 것은 조례가 처음에 제정했던 취지에 대해서 너무 좁게 생각하고 시 입장으로만 해석하는 게 아닌가. 이런 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 시급성입니다. 옆에 계신 우리 이제 변호사 의원님께서도 뭐 지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만은 이 혁신안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의 문제를 빨리 고쳐내야 됩니다. 근데 근본 혁신안은 2년 뒤인 2023년부터 이 혁신안을 적용하겠다 이런 입장 같아요. 그런가요? 뭐 그래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가요? 이번에 혁신안 운영세칙 마련한 것은 1차에 이제 심의를 받았고요. 네.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바로 시행하고 네. 예를 들면 그 이혼의 이촉 횟수라든가 이것은 조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것은 우리 시의회하고 협의해서 아니 그러면은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시급하겠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데 2023년이라는 단어가 튀어나오는 순간에 그렇게 시급하지 않다 이렇게 느낀 것 같은 이 상황이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좀 그럴 것 같고요. 이게 세 번째는 이제 개혁성이라고 표현드렸었는데 이 혁신안은 시민들 바라볼 때에 시민 눈높이에 맞아야 된다. 아니면은 시민 눈높이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가야 된다. 최소한 타시도가 하고 있는 것들은 적어도 광주니까 앞선 개혁안을 내놔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좀 더 다시. 더 하실까요? 아니면 하시죠. 좀. 예. 광주시가 혁신안을 내놓은 거에 대해서 반 의원님 평가를 들어보니까 상당히 점수는 뭐 좀 짜게 주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오늘 토론이 좀 열띤 토론이 될 것 같아서 기대를 계속 해보겠습니다. 변 대표께서는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위촉이 되셔서 지난주 18일이죠. 지난주 18일 날 첫 회의를 열었는데 듣기에는 상당히 격론이 오갔다고 들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첫 회의가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이제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 114조 또 113조 또한 같은 법 시행령의 114조에서 위임한 우리 광주광역시 조례 또한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위임한 문제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간에 광주도시기원회 좀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에 대한 세칙 논의 한 가지하고 지난 연말에 저희 발표했던 광주 도시건축선언에 대한 두 가지 안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초반에 좀 논란이 좀 있었죠. 광주시 조례를 보면 도시계획위원회는 비공개로 한다고도 못 박아져 있습니다. 그런 규정이 있는데 우리 광주 부시장께서 위원장으로 계신데 운영하면서 좀 비공개로 하는 것을 선언하길래 저는 이제 반론을 좀 제기했었죠. 이게 이해 당사자가 있는 안건이 아니기 때문에 좀 공개를 해서 시민들이 알 권리를 좀 찾자. 그렇게 했고 특히 이용섭 시장이 강하게 도시계획위원회가 법과 제도를 떠나서 조금 형식적이 아닌 도시기원회를 좀 할 수 있도록 대혁신을 하라고 지시하셨거나 또 요구를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했었으나 비공개로 역시 하게 됐었고요. 또 비공개는 제가 조금 아니 말씀드리긴 잠깐만요. 그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또 어떤 이야기 있었냐면은 실은 자격에 대한 논란 문제. 그러니까 조례는 지키되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왜 안 지키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같은 지자체에서 3회 이상, 총 3회 이상은 이촉을 제한을 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좀 혁신을 하고자 하면은 바로 도시계획위원회 의원들이 거기에 해당된 사람들이 앉아 계시는데 퇴장 아니면 해촉해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었으나 그것도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그래서 결론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몇 가지 제가 좀 느낀 게 있는데요. 아무리 광주시장이 혁신을 강조하고 주문하더라도 실국에서 이행하지 않으려면 버텨버리면 버틸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고요. 왜냐하면 회의 운영하는 방법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즉시 시행할 것은 즉시 시행해서 혁신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2023년도로 미루자는 그런 논리 속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는 것을 보고 제가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전체적으로 아마 시민단체나 또 시위에서 나오신 토론자들의 의견은 좀 들은 것 같고요. 예.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토론 시간은 제한되어 있는데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 보죠. 그러면 가장 먼저 어떤 얘기를 시작하고 싶으십니까? 편 대표님 한번 시작하죠. 저는 이제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고 하는 게 좋을 것 그럴까요? 예, 같습니다. 그러십시오. 그러면. 먼저 비공개하고 연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우선 비공개부터 한번 얘기를 그러시죠. 하고 가시죠. 지금 도시계획 조례에 그 위원회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계획의 심의의 성격 때문에 그렇거든요. 도시계획 심의 상정안의 대부분이 민감한 개발 계획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은 부동산 투기라든가 다른 부작용이 분명하게 발생하게 되고요. 또 개발 계획안을 심의하게 되면은 어떤 의원들은 그 개발 계획에 대해서 찬성할 수도 있고 어떤 의원들께서는 그 개발 계획안의 부족한 점, 예를 들면 도로라든가 공원이라든가 확대하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들의 자유로운 심의와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도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약 의원님처럼 만약에 꼭 필요한 것이 더 공익성이 짙다고 하면은 의원들의 동의를 받아서 위원장께서 공개하는 걸로 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저희 판단하고 있고요. 연임 문제는 그렇습니다. 하나씩 가죠. 일단 예. 비공개 문제부터 한번 얘기를 정리하고 다음 연임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회의장 공개냐 비공개냐는 상위법에는 전혀 어떤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의장 비공개라고 못 박은 데는 지금 광주시밖에 없습니다. 다른 타 시도는 비공개 원칙으로 하되 유연성을 두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조례는 완전히 비공개를 한다고 못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회의록 공개와 회의장 공개와 또한 그 기밀 유지에 대한 세 가지가 보면 크게 보면 투명성과 공개의 여부가 있는데 공개는 회의장 공개는 자유로운 토론을 위해서 공개를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이해 당사자가 없고 오히려 떳떳하고 전문적 지식을 갖다가 광주 시민에게 알려주고 떳떳하게 알려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대신 꼭 그러한 그 어떤 그 기밀 사항이나 꼭 그런 문제들이 있단다면 결정 지원 낸 그 과정만 비공개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토론 내용들은 충분히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분명히 그건 하고 이렇습니다. 사실은 그 심의 내용이 대부분 개발 계획에 대한 심의 내용이 되고요. 또 심의 결과는 그날 바로 공개하고 심의 회의 내용은 저희들 의원들의 정보 공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한 달 이내에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시도라든가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못 받고 도시계획이 있어요. 딱. 다루는 내용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고 확정되지 않고 또 부동산 투기라든가 다른 부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되어 있고 다만 의원님 말씀처럼 전체를 공개하는 것이 훨씬 우리 공익에 부합하다 하면은 특정한 경우에 하나여 공개할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도시계획의 심의 성격상 비공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개 문제는 저는 그 어쨌든 간에 예민한 부분들은 공개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조례에다가 비공개를 한다고 못 박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조례는 좀 개정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회의록 공개 말씀하셨는데 회의록은 실명으로 공개를 해야 됩니다. 회의록은 왜 실명으로 공개해야 되냐면은 어떠한 의원들이 올바른 지적을 했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광주 시민 중심으로 인해서 심의를 했는 것인지 발언을 했는 것인지 거기에 반영돼서 지금 현재 돼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투명성 있게 밝혀져야 된다거든요. 그러면 개인정보법 이야기 하셨는데요. 처음에 공모를 할 때 개인정보를 나는 그 공개하겠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 설마 한 사람만 이촉만 하면 됩니다. 근데 개인정보보호법은 자기들이 허락한 사람들 다 정보를 공개를 해서 실명으로 공개해야만이 투명성이 있는 심의가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광천동 앞에 그 높은 빌딩이랄지 곳곳에 세워져 있는 높은 아파트 건물이랄지 누가 어떤 발언을 해서 이렇게 되었는가라는 것은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는 알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명으로 공개해야 된다. 그다음에 기밀 유지 문제는 조금 더 다시 또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개발 계획 안에 대부분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행사라는 여러 가지 걸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의원들은
그 개발 계획에 대한 공익성을 매우 강조하는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경관을 위해서 충수를 좀 맞출 수도 있고 네. 도로라든가 공원을 더 개설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좀 더 개발에 좀 방향을 찍을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원초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 의원들께서 자유로운 심의 자체가 굉장히 불가능해지고 하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돼 있는 그 취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공개하라고 법에 정리돼 있지만 본인이 내 정보 공개는 이름만이라도 공개해 주시고 하고 승낙을 하면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정보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무리 예민한 심의라 한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밀실에서 불투명하게 이루어졌다면 도시계획 심의라 한다면 이제부터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고쳐서 나가고 그런다면 그것이 바로 혁신이고 밀세를 상다는 건 잠깐만요. 아닙니다. 다만 시민과 그 함께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다 공개하게 돼 있고요. 공개 안 하는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할 것이냐, 아니, 그러니까. 공개한 것이 더 공익에 부합할 것인가는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지금 있지만 대체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 상정하는 안들이 비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공익에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했기 지금 때문에 법 체지에도 그렇게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도시계획위원회 같습니다. 회의를 공개하는 문제는 조례사항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뭐 의원께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광주시의 모든 조례를 지금 반 의원께서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지만 어떻게 이 조항을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앞으로 어떻게 취하실 조례상으로는 겁니까? 비공개되어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이번 이 조례를 개정하는 문제는 개정하면 되는 거, 필요하면 개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비공개가 더 낫다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시의 전반적인 도시계획이라는 문제에 볼 때에 회의장 공개 문제랄지 회의록 공개 문제랄지 임기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시민 자료랄지 전반적으로 타시도보다가 매우 보수적입니다. 매우 공개를 안 하는 쪽입니다. 법원도 사실은 이제 회의록 자료를 심의한 뒤에 열람하고 복사까지 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복사해주지 않습니다, 지금. 그럼 볼 때에 광주시가 행정의 유연성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너무 보안을 지키려고, 너무 비공개하려고 하는 데서 좀 벗어날 것 같습니다. 반 의원님 그러면 다른 지역은 이 공개 문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조례나 뭐 이런 것. 사안별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이제 회의록 공개 같은 경우도 지금 개선안 쪽에서는 1개월 후에 공개를 한다. 그리고 특별한 단서 조항에서 비공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선을 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인천이나 부산이나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공개하고 열람합니다. 이런 쪽으로 좀 유연성을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희가 타 시도 사례도 전부 다 조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또 이렇습니다. 그 도시계획 유연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조례 개정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지난 2년간 강주시 도시계획 조례를 4차례 변경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문별에 난립하기 때문에 종상향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했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가 있고 또 상업지역의 아파트가 고층 고밀하게 되기 때문에 용도 연급제를 실시해가지고 가령 일반 상업지역의 아파트가 1000%까지 질 수 있다면 주거만 지는 경우에는 400%까지만 허용하도록 그렇게 한 조례를 또 개정을 했고요. 또 최근에 무등산 같은 경우 표고 100m 이상의 그 공로층은 질 수 없도록 하는 그런 건축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무등산이라든가 또 환경광, 영산광 특화경관지구를 지정해서 100m 이내까지는 건축이라든가 개발을 제한하도록 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좀 얘기가 좀 다른 분명한 얘기 도시계획 가는데. 조례 개정의 흐름이 분명하게 자연경관, 생태경관, 역사, 문화 경관을 보존하겠다는 그 의미로 가기 때문에 보존하는 쪽으로 가고 계시다. 자,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기가 가만히 있으라. 이 부분은 다른 문제죠. 공개 지금. 이야기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요. 이 얘기들을 지금 뭐 여러 가지 안건을 허트려서 해버리면 시청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으니까. 자, 공개 문제는 뭐 어차피 여기서 결론이 날 것 같지 않으니까 이 정도 정리를 좀 하시죠. 그러면 이게 어차피 조례사항이라는 말씀이시죠. 조례로 만들어져 있으면 집행부는 시행하는 게 맞고요. 그렇다면 의회가 만약에 개정을 하면 또 거기에 맞춰서 시행을 하실 건가요? 의회와 아마 충분히 상의해 가지고 네. 개선 방안에 대한 법적 뒷받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준은 그렇습니다. 공개하는 것이 또는 비공개하는 것이 어떠한 것이 시민의 어떤 그 삶의 질을 개선하거나 도시계획 발전을 하거나 공익에 부합하는지 그러한 기준에 따라서
판단할 그런 계획임을 근데 말씀드립니다. 행정으로 본다면은 변 대표님, 네. 뭐 하시고 싶은 말씀은 많겠지만 공개 문제 하나 가지고 오늘 토론 끝낼 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아이템이 아까 위원들의 임기 문제, 연임 문제가 있었는데, 자 누가 문제, 변 대표님 그럼 이 문제 제기하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임기 문제는 뭐 확실하게 아까 잠깐 언급했습니다만은 실은 국토부 가이드라인을 지킨 것이 맞다. 그러니까 같은 지자체에 3번 총 3회 이상은 이촉하지 않은 것이 국토부에 대한 지침이니까 그걸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광주시가 지금 뭐가 그동안에 뭐 했었냐면은 한 사람이 또 하고 계속 뭐 7번 하고 8번 하고 5번 하고 계속 했던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데 그 사람들이 한 사람만 계속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조례나 이런 것을 떠나서.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들이 도시가 변하려면은 이제 아날로그 세대들과 이 디지털 세대들이 이제 서로 간에 상충되는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현재는 뭐 기후 대응 변화니 여러 가지 뭐 생태 도시니 아니면 도시를 좀 치료하면서 천천히 가야 되는 이런 생각들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본주의 논리 속에서 개발론을 계속 펼치면서에 대한 이런 거 상업 중심에 대한 어떤 의견을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그러나 그분들을 무시한 건 아닙니다. 했던 사람도 계속 무시한 건 아니라 좀 새로운 세대들에게 넘겨줄 수 있는 것이 좀 있어야 된다. 물론 조화도 중요하지만은 후배도 길러내고 제자도 길러내고 또한 젊은 사람들을 계속적으로 신선한 이원들도 많이 있고 후보원도 많이도 불구하고 한 사람들이 계속 한다는 것은 도시가 변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이 회색 도시가 된 이유도 계속 그런 고정관념 속에서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자문위원들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특히 여성 문제도 마찬가지죠. 여성 비율도 우리가 성 비율을 맞추게끔 조례나 상위법에서 나름대로 공고하고 있거나 강조 규정 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 좀 골고루 맞춰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임기를 돌려서 할 수 있고 또한 그 유연적으로 좀 대처할 수 있는데 광주시는 약간의 그 그동안에 많은 그 변화하지 않으려고 좀 그런 것들이 좀 강하게 보이는 거죠. 변화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근데 그것도 계속 말씀드려보면요. 광주시 입장에서는 계속 이제 뭔가 안정적으로 계속 행정 편의주의로 생각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제는 좀 변화 시대가 됐다라고 저는 행정 생각하고 있는 편의주의는 거죠. 결코 아니고요. 그 도시계획위원회 또 특성이 또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국토부 가이드라인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가이드라인을 따르면은 도시계획 분야 위원이 전체 위원회 50% 이상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곧 도시계획 전공, 토지용 전공, 교통 전공이신데 네. 저희가 이번에 분석을 하고 다시 파악해 보니까 광주 전남 전체 대학 교수님들 중에서 이 분야에 전공하신 분이 불과 한 20여 분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풀이 굉장히 좀 좁다는 말씀이 제가 하나 조사한 있고요. 것하고 상당히 좀 다르네요. 그 분야에 도시계획 분야 아니, 그냥- 좀 더 말씀드릴게요. 네.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어떤 의원들은 굉장히 그 경험과 학식, 경륜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어떤 경험과 학식, 경륜을 이용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다만 그렇지만 이번 제1회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규칙 개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규 의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3회로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조례 개정에서 뒷받침하기로 하고요. 다만 이분들의 경험과 경륜의 학식을 우리 시정 발전과 지역 발전에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다른 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정책위원회, 경관위원회, 건축위원회 있기 때문에 그분들 모셔서 그 기회를 주도록 할 거고요. 또 여성위원회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희들 모든 위원회는 공모가 원칙입니다. 총 65분이 이제 도시위원회 공모에 참여해 주셨는데 총 10분 정도가 여성위원이십니다. 근데 그분의 한 5분 정도는 여성 건축사 등 현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위촉을 못 했고요. 2분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구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이촉되셨기 때문에 또 이촉을 못했습니다. 또 한 분은 그 전혀 도시계획 분야가 아닌 문화예술 분야의 전공자였기 때문에 이촉을 못했고 나머지 2분만 이촉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 성비를 좀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3분 의원이 사퇴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모할 때는 여성 전문가를 가급적 위촉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그러니까 할 이제 계획입니다. 한 번 공고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대로 된 그 기준이 안 맞는다면 다시 재공고해서 다시 공모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방법론상에서 이제 문제가 예, 되는데요. 성의껏 해야 된다고 우리 보죠. 이제 국장님은 도시계획 전체 관련 분야에 풀이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재이축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어려운 상황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 실은 아닙니다만은 한 2, 3년 전에 어느 분이 찾아왔어요.
내가 광주 도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력을 보니까 충분히 자격이 돼요. 뭐 학교 교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분을 시에다가 추천을 좀 해봤습니다. 답이 없어요. 뭐 순번을 기다려 다음에 좀 하다니 아무런 대꾸가 없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외부에 대해서 새롭게 하려는 사람한테 필요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물론 국장님은 안 그러실지 모르겠지만은 기존에 제가 경험 비춰볼 때에 새로 진입하기가 도시계획위원회 진입하기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풀어야 돼요. 예. 여튼 그래서 의원들 말씀한 것처럼 다소 좀 위험한 점도 있고 풀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저희도 합니다. 다만 저희도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시행령에서 30인 이하로만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풀을 좀 넓혀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게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좀 분과위원회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 다양한 전문 분과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지역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이 좀 참여해서 함께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 근데 생각도 있습니다, 30인이라고 저희들이. 못 박아진 것이 법령상으로 뭐 풀을 늘린다고 해서 그게 위배가 되나요? 그 시행령상에서 네. 그 예를 들면 도시 인구에 따라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같은 광주 같은 경우는 25에서 30인 이하로만 여러분들이 되어 예비 있습니다. 인적 풀을 다양하게 많이 늘려놓으면 그것을 유연성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아 근데요. 지금 시행령 111조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구성할 때 대부분 보면 토지 이용, 건축, 교통, 주택, 도시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 3분의 1을 구성하게끔 변경에 딱 정해져 있어요. 보면 전체 이용의 3분의 1 네,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라고만 돼 있습니다. 근데 국토부 가이드라인은 경력이 5년으로 좀 추천을 하더라고요. 물론 1년이나 2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광주시 조례 같은 경우는 7년으로 지금 예. 돼 있어서 풀을 오히려 더 좁히는 현상이 예. 나타났고 거기 보면은 꼭 뭐 어떤 기술사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건축기사나 아니면 자격증 있는 사람은 몇 년의 경력자면 가능하다는 것을 또 사유에 좀 훨씬 더 풀이 넓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광주시 조례를 5년으로 바꾸면 일단은 되고 학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꼭 교수나 학교에서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일반 사회에서도 다양한 분야 속에서 그러한 자격 기준을 갖추신 분들이 주변에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면 응모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은 좀 안 됐다고 이제 그런 말도 들었었는데 그러니까 어떠한 그 도시계획 및 교통 문제를 다루는 단체랄지 여성계랄지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추천을 해주라고 보내면 좀 더 광범위하게 풀로 좀 구성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일정하게 보면은 도시는 미래 지향적이기 되기 때문에 비경력자를 하더라도 청년 같은 걸 청년 단체 추천을 받아도 청년을 좀 이렇게 같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미래 도시를 좀 그려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저는 줘야 한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모든 것들이 보면 자격 기준에 있어서 너무 광주시에서 그냥 까다롭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폭을 넓히려고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좀 오픈하고 예, 오픈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한 걸음만 더, 한 발짝만 더 앞서서 생각을 하게 되면 다양한 층들의 풀은 구성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그냥 스스로 그런데 좁혀나가는 이제 것 국토부 같아요. 가이드라인은 경력이 5년으로 돼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위원회를 거쳐서 옵니다. 교통위원회, 경관위원회, 무슨 환경위원회, 공원위원회 거쳐서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전문성이 요하고 저희 시뿐이 아니라 다른 시도 대부분이 그렇죠.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에 경력이 7년 이상 되신 분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한 전문성이 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중요한 개발 계획을 심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무슨 말씀 하겠는데요. 일단 보면은 우리 광주시는 조례도 2번을 연임할 수가 있잖아요. 예. 조례 보면. 근데 서울시나 인천시나 대구시나 부산 같은 경우는 한 번만 연임하게끔 예. 조례에 이렇게 해놓고 예. 있어요. 그러한 그거 뭐냐면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 제공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임기를 그렇게 예. 해놓은 거고 풀들은 얼마든지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자, 다시 한번 시민단체 말씀드립니다. 쪽에서는 이제 풀을 좀 넓혀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광주시는 넓히겠다, 넓힐 방침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접근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것만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다음 아이템 넘어가겠습니다.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될 수 있나요? 지금 바꾸겠다고 하시는 그 아까 반 의원님 말씀하신 건 뭐 23년이냐 뭐 이런 질문들도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그 약간의 그 다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운영 세칙이라는 것은 도시계획 운영에 대한 규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칙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바로 시행할 수 있고요. 다만 이원의 위촉이나 연임 횟수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개정해야 됩니다. 조례 개정해야 되고 현재 이혼 위촉되신 분들에게는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임 횟수라든가 이것들은 다음 위원회 구성할 때는 적용하겠다는 그런 뜻이지 저희가 말은 혁신안이라든가 운영세칙 만드는 안들은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이번에 그 분야는 오해하지 아니, 마십시오. 이제 알겠습니다. 근데 이번에 도시계획위원회 제가 처음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때 분위기를 보고 느낀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급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더라. 우선 혁신은 지금 실시해야 되는데 나중은 미루더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철저하게 이해 당사자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촉하지 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물론 많이 검증을 통해서 이제 하셨다고 그래서 뭐 다행입니다만은 직접적이나 간접적으로 내 직업상이나 내 그룹사들이 건설사를 한달지 용역회사를 관여한달지 자문을 준달지 미래에 광주시에 사업을 한 데에 대한 관여를 했던 사람들은 과감히 지금이라도 저는 물러났으면 쓰겠어요. 그다음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은 사람도 지금이라도 물러나야 그게 혁신이 맞고요. 그다음에 철저하게 지금 소수 의견들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걸 느꼈거든요. 그날 회의 분위기가. 왜냐하면 절대적인 과반수에 대한 어떤 그 찬반에 대한 논리적보다도 회의를 진행할 때 많은 토론을 하고 소수 의견을 반영한달지 아니면 소수 의견들을 기준을 정해서 한달지 아니면 합의제를 거쳐서 한달지 이러한 다양성을 가지고 회의를 운영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다수결 원칙 속에서 해버린다면 소수 의견들은 무시돼 버리거든요. 그래서 소수 의견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저는 도시계획 혁신하려면은 우리 국장님께서 실무 국장님이시니까 좀 더 구체적이고 지금 실행할 수 있는 것을 실행해줘야만이 변화가 있다. 그래야 불신돼 있는 도시위원회가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네. 조금 국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아니, 좀 지금 대처해 실행할 주셨으면 수 있다는 좋겠어요. 것을 분명히 실행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력을 좀 7년에서 5년 낮추거나 연임 횟수를 좀 제한하거나 총 횟수를 3회만 하겠다는 것은 이미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때 다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 점이 있습니다. 지금 국가 간 경쟁도 심하지만 도시 간 경쟁도 매우 심하거든요. 국내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 도시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려면 전 구성원들에 대한 다 모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경륜이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새로 이촉되는 새로 참신성도 있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려운 이 경쟁 시대에 광주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시민의 삶을 질을 제고시키려고 하면은 이 모든 위원들이 합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가진 경험과 학식, 지식도 충분하게 당연합니다. 반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드려야 한다고 두 가지 생각합니다. 문제점에서요.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한테 항상 위원회에 관해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성비 문제 고쳐달라, 전문가 이촉해달라 할 때 했는데 매년 감사를 해보면 그것이 계속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갔어요. 그러니 밖에서 바라볼 때에 이걸 내놓으면 광주시가 또 다시 저걸 하세월에 고칠까 하는 의구심을 항상 갖게 되는 거예요. 물론 국장님 이 자리에서 이제 혁신안을 내놨으니 우리가 정말 잘할 것이다라고 다짐하지만은 또 세월이 가면은 언제 그렇겠나 하는 것들이 지금 계속 쌓여왔다는 겁니다, 이게. 근데 아까 그리고 말씀 못 드렸는데요, 또 의원님. 하나는 인적 불의 문제도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맞춰야 되죠. 하지만은 신인들이 그것을 조건을 맞기에 들어올 수 있는 교육도 시켜야 되고 프로그램도 개선을 해야 돼요. 우리는 전혀 그런 걸 하지 않고 있어요. 부산만 봐도 뭐 자료 조사하실 건데 새로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하게 할 수 있는가는 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제안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있고 연찬을 시키고 있어요. 저희 의회도 지금 이번 계획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적으로 좀 시스템적으로 이걸 갖춰놔야지 풀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이제 방금 말씀하시는 전문가가 양성이 되고 전문가가 경륜을 쌓아야 되고 그 예. 경륜을 바탕으로 시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예.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잘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네, 제가 그 이 분야는 국장께서 이제 의원 구성 문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정리 예, 예. 말씀해 주시고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말씀하신 거에 깊이 공감하고요. 타시도가 그런 어떤 좋은 사례라든가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희도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적으로 보면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조례라든가 법령에 이임된 사항을 되게 심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계획 조례라든가 도시계획 제도라든가 지침이라든가 이 흐름을 가치를 보면은 광주시가 그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아주 전체 완벽하지 않습니다. 미흡한 게 있겠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고쳐왔다는 것이고
그런 조례 개정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지침이라든가. 예를 들면 저희들이 건축 도시 선언도 했고 총괄 건축가 제도 만들었고 건축 정책위원회도 구성을 했고 어떤 역사 문화 경관이라든가 자연 환경, 생태 환경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도 해왔고 도시 경영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큰 흐름에서 광주시의 도시 건축 정책의 방향이 맞다. 근데 다만 이번에 새로 구성하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이 좀 더 폭넓고 더 많은 분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것은 저희가 전폭적으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 얘기는 그 정도 하실까요? 뭐 충분히 의견은 개진하셨을 것 같으니까 그 정도 하시고요. 자, 지금 얘기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할 때 뭐 기존에 하던 분들이 좀 많이 하고 새로운 위원들이 진입하기 어려운 구조다. 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진행이 됐고 시에서는 개선하시겠다는 얘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시민단체도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기왕에 몇 분이 시민단체도 들어갔는데 의견 반영을 잘 안 되더라. 아까 이제 변호섭 대표도 지난번 도시계획위원회 가보시니까 그러더라라는 얘기를 하신 건데 소수 의견이 반영이 잘 안 된다. 이 문제는 또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혹시 문제 제기를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답을 드릴까요? 그 소수 의견의 반영 문제는 실은 소수 의견이 당연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좀 개선하려면 합의제를 좀 운영을 했으면 쓰겠다. 합의제. 그 다음에 소수 의견을 그 의견들이 맞으면 그것을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걸 반영하게끔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지금 과반수 찬성 반대 이렇게 됐는데 조금 더 광주시는 좀 유연하게 하려면 한 70% 동의를 얻을 때에 대한 통과 의뢰를 한달지 그런 규정들은 우리 나름대로 정해서 할 수 있으니까 상위법에서 이임돼 있는 부분들은 그러니까 저는 상위법에서 이임된 부분들은 광주에서 최대한 투명하고 어떤 그 혁신적인 안을 했으면 쓰겠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상위법에서 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를 꼭 막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밀 누설도 마찬가지예요. 기밀 누설도 지금 울산시하고 광주시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안이 이 도시계획에 상정이 되면은 그 이전에 이제 자료를 좀 공개를 해서 아니면 아고라를 만든다든지 홈페이지에서 좀 더 서울처럼 도시계획 포털을 만들어서 한달지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한 공개를 해가지고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찬반 양도는 좀 들어보고 그게 활발한 어떤 것이거든요. 근데 완전히 막아놓고 있으니까 기밀을 막아놓고 있으니까 마치 이걸 보면 완전히 다 비밀인 것처럼 해놓고 있으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근데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비밀주의를 말씀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니고요. 그러니까 조례에 이거 광주시가 있으니까 이걸 폐기하면 아까 되거든요. 조례의 비공개 원칙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비공개냐 공개냐 문제는 아까 끝났으니까 이걸로 제가 말씀드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소수 의견을 반영하려면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다. 회의에 대한 운영의 문제를 고치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조례를 좀 수정하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이렇습니다. 소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상당히 어렵고요. 왜냐하면은 대개 보면은 그 도시계획 심의 결정이 원안 의결, 조건부 의결, 재심의, 부결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된 안들이 도시계획은 대개 보면 절차법 아닙니까? 네. 주민 공람이라든가 시의회 동의를 얻는다든지 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 그 위원회를 다 거쳐옵니다. 공원위원회라든가 환경위원회, 교통위원회 다 거쳐오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해당되는 관련 법규 규정들은 대개 다 맞춰서 오기 때문에 법 규정상 어긋나는 것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근데 법이라는 게 되게 최소 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오면은 법에는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익적 요소, 예를 들면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도로라든가 경관을 위해서 좀 층수를 조정한다든가 일조 조망을 고려한다든가 그리고 대개 보면은 조건부 심의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조건부라는 것은 되게 위원님들 각자 의견들이 매우 지금 다루기 때문에 그 조건부 심의 의결에서 대부분의 소수 의견들이 많이 좀 반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두 분은 이제 도시계획위원회를 참석해 보셨잖아요. 저는 참석이 안 해봤는데 회의록을 좀 봐봤어요. 어떻게 운영됐을까 하는데 주도적인 몇 분들이 이제 이야기를 주로 꺼내시고 그걸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대부분 이제 소수 의원들이 그냥 침묵한 형태의 회의록을 많이 적혀봤어요. 이번에 혁신안 중에 보면은 상임기획단이라는 것을 운영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위원회 한 번에 했던 것을 부서에서 한번 접수를 해서 거치고 예. 상임기획단 일반직 공무원, 임기직 공무원을 통해서 상임기획단에서 하겠다. 그 다음에 안건을 위원회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임기획단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예. 상임기획단에 일반직 임기직 공무원을 이제 임명을 했을 때에 그분들이 도시계획에 관련된 전문가들을 영입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분들이 해야 할 역할들이 뭐냐면 안건에 대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이 문제점에 대한 타시 사례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영향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좀 돌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것을 결론을 내버리면 위원회 가서 결론대로 갈 것이잖아요. 이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사례들 잘 발굴해내서 그것을 위원회에 넘겨주면 소수 여러 사람들이 그 생각을 공유하게 되고 고민하게 되고 하면은 이제 소수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견디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네,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건 결과적으로 광주시의 지금 도시계획이나 건축의 모습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결론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광주시 자체에서도 회색 도시를 극복하고 생태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슬로건이 광주시에서도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광주시가 이미 지금 회색 도시다라는 걸 시 행정 당국도 지금 인정을 하고 있는 셈인데 이번에 나온 비판 중에 하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부결이 없다. 모든 안건은 다 통과가 됐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지금 토론 시간이 한 5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걸 포함해서 앞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또는 광주시의 도시계획 어떻게 가야 될 것인지 오늘 출연하신 토론자분들 의견을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편 대표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전문성도 아주 좋습니다. 전문성은 당연히 기본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정도 되면 도시를 보는 철학이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시를 생각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린이, 장애인, 노인, 그리고 어떤 각 계층과 이웃 간의 공동체 의식 문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 중심이 된 도시로 가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조금 비전문가라 한다 하더라도 아니면 전문가라 한다 하더라도 잠시 우리가 광주시를 좀 되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광천동 시민아파트 문제랄지 지금 현재 일심방지, 전남방지 부지랄지 이런 문제들도 좀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개발 논리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광주 시민의 삶을 어떻게 조금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는가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좀 반성 좀 해야 되고. 근데 걷고 싶고 뭐 좀 자전거 타고 싶고 이러지만은 우리들이 이 광주시 보면 동서남북에 다들 고층 아파트 빌딩으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남강주 시장, 남강주 사거리 가면은 그 고층 아파트를 보고 아름답다 할까요? 지금 광천동 48층 그 건물 보고 아름답다 할까요? 특정 권력의 특정 자본의 도시계획위원들이 이어받고 광주시 행정을 거의 마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권력을 동원해서 만드는 그런 건물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건물도 우리가 도시계획이 이용이 됐던 자문위원들이 그 책임을 져야 되고 또 행정에서도 일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들이 해당 학과 나와서 박사학위, 석사학위 받고 다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일단 어떻게든 간에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먼저 좀 되돌아보는 시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박 의원님. 부결위원회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 많은 책임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은 단일 사안에서 해결하려는 상황이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것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가 광주시의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광주시 책임을 지는 위원회로 이렇게 탈바꿈 시켜야 되는데 그것은 광주시가 도시계획을 어떻게 운영하는 철학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봐집니다. 이 도시계획위원회한테 권한을 전적으로 맡겨줘야 됩니다. 근데 도시계획위원회만 가지고 이게 가능하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지고요. 광주시에는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제 총괄 건축가 제도 재작년에 도입을 할 때에 건축협회에 가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건축협회나 이런 분들이 과연 도시계획을 하면서 신도심을 구성하고 구도심 문제는 어떤 의견을 냈느냐, 도시계획 측면에서 도시를 어떻게 구성하는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게 보탰느냐, 시장한테 어떤 걸 주문했느냐, 도심공단에서 어떤 의견을 내줬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만드는 위원회가 되도록 시가 주문하고 권한을 줘야만이 온전한 도시계획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네, 이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네. 1분 반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마지막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막 맞는데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드린 작년 10월에 강주 도시건축 선언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거는 또 지금 시의회가 하고 있는 2045 탐소 제로도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강주에 어떤 지속 가능성 발전이라든가 도시 경쟁력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많다는 것이고요. 현재 말씀하신 것 지난번 의견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개선을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 있고, 의원님 말씀처럼 광주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시 기본계획 그리고 있고, 도시 경관계획 하고 있고, 주거계획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계획을 잘 수립하고 한다면은 우리 시가 지금은 좀 다소 좀 해독도시일 수 있지만 앞으로 시민 삶도 좀 향상시키고 도시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아니, 그러니까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시가 계속 진행해 왔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계획이 계획대로 안 끝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제도적 네. 장치가 있어야 되죠. 도시계획위원회나 다른 위원회들이 해법할 수 있는 당연하게 것과 그렇습니다. 예. 이분들이 이제 말로만 권한이 아니라 진짜로 책임지는 권한을 줘야 돼요. 최근에 오사카에서 오사카 선언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시기까지 하시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요. 대충 그 정도로 오늘 토론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뭐 예절에 없이 열띤 토론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 결과가 광주가 앞으로 좀 더 녹색도시, 생태도시로 가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용석 광주시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가장 강조한 단어가 혁신입니다. 혁신이란 말은 과거의 잘못된 것들을 고쳐서 새롭게 만든다는 뜻일 텐데요. 이번 기회에 오랜 관행에 젖어 있는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정말 혁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사토론10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